시각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자, 빨리. 요 분야는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게 완성된 거 아닙니다. 아직도 논문을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직 어렵다는 말이 막 나와요. 이쪽 분야는. 근데 이제 기본 원리를, 지금까지 밝혀진 기본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각 피질, 보이원 피질을,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보이원 피질 내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 6개 층이죠. 네오코텍스니까 심피질 6개 층입니다. 6개 층이 어떤 하이라키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드립니다. 자, 됐죠? 이 6개 층이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는가. 시각 피질, 보이원 피질은 톡톡합니다. 다른 뭐 전두엽이하고 다 배열이 좀 다릅니다. 6개 층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나 하면, 첫 번째 레이어가 보이원, 첫 번째 레이어, 보통 심피질은 6개 층으로 되어 있죠. 또 다르게 말하면 심피질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게 6개 층으로 되어 있는 피질을 네오코텍스라고 그래요. 네,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번 층. 자, 빨리. 여기 1번 레이어입니다. 여기 1번 층. 그 다음에 2번, 3번 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커요. 2번, 3번 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 3번 층. 그 다음에 4번 층이 나오는데, 시각에서는 4번 층이 메인 층입니다. 4번 층이 이쪽 시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어떻게 세분화됐나 하면, 요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잘 따랐어요. 4A라 그래요. 요걸 4B라 그래요. 요 사람이 톡톡한 노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5번 층, 6번 층. 자, 어텐션. 이 4번 층을, 이 시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나눴냐면, 4번 층을 4A, 4B, 그 다음 뭐겠어요? 4번, 4C가 되겠죠. 4C를 2개 층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렇게 점선을 표시합니다. 요걸 구별하셔야 시각의 운동성하고 형태, 색깔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요 층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 층을 4C의 알파층이라 그래요. 요 층을 4C의 베타층이라 그래요. 요게 완전히 다른 층입니다. 요 4번 층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외측 설상체, 자, 잘 따라오세요. 외측 설상체가 여기도 6개 층으로 되어 있죠. 요게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정리하세요. 네트럴 제너클리드 바디가 6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6개 빨리 그리고. 자, attention. 제가 매번 헷갈려요. 이거 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요게, 요 층이 뭐냐면 네트럴 제너클리드 요겁니다. 요거 6개 층인데, 남발행이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 밑에 층, 요거는 뭐냐면 셀들이 달라요. 요거는 마그너셀, 큰 세포들이 있고, 요거는 적은 세포들이, 파버셀, 세포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1번 층, 2번 층, 3번 층, 4번 층, 5번 층, 6번 층. 예, 됐어요. 요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에 오른쪽 동공, 왼쪽 동공을 이제 구별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컨트라스트 그 두 가지 붙여요. 그래서 같은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온 걸 C라 붙입니다. 일단 하나 봅시다. 요거 6번이 C로 가고, 4번이 C로 가고, 1번이 C로 갑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4, 6가 컨트라,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금방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오른쪽 이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시각 피질이, 요게 얼마냐면 1mm입니다. 1mm 바이 1mm입니다. 1mm 바이 1mm 요 속에 셀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저건 망막인 경우에는 거의 10만 개 오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각 피질이 대략 요 한 10만 개 정도 셀들이 들어가 있는 굉장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로 갈라져요. 이렇게 보여줄게요. 요게 1mm니까 0.5mm로
두 개의 영역이 갈라져 있다는 걸 발견해 갖고 이쪽 연구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위젤하고 또 누구야? 그 유명한 이게 1960년도 70년대 초에 이 연구들이 해갖고 시각의 비밀을 밝혀낸 이 연구가 노벨상을 받은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이 굉장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이 팀들이 그 고양이 망막 이거는 자 고양이 1차 피질이잖아요. 이 고양이 후두에 열고 실제로 그 개인제 가는 탐침을 꽂았어요. 꽂아갖고 전기를 측정했어요. 전기를 측정해갖고 그 시각 피질이 요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려줄게요. 바늘을 이렇게 꽂아가면서 바늘의 각도를 바꿔봤어요. 1차 피질이 각도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도를 바꿔봤더니 처음에 만약에 70도로 꽂아갖고 그 다음에 60도, 50도 줄여가면서 꽂아봐갖고 쭉쭉 했더니 반응 곡선을 그려봤더니 다시 원상으로 180도 딱 되는 거리가 180도 되는 거리가 1mm 정도였다는 걸 발견했는 게 이 연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이 기본 유니트가 1mm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각 피질 1차로 가기 전에 뭡니까? 이게 외척 철상체에서 가잖아요. 외척 철상체에서 이쪽이 뭐냐 하면 자, 여쭤줄게요. 요 두 개로 가는 선이 요게 한쪽은 레프트, 요건 한쪽은 라이트입니다. 뭐냐면 한쪽은 오른쪽 동공에서 오고 망막에서 오고 한쪽은 왼쪽 망막에서 옵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은 왼쪽 망막에서 오고 한쪽은 오른쪽 망막에서 오는 걸 외척 철상체부터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네, 오른쪽 동공, 왼쪽 동공을 구분해 갖고 반대쪽으로 오는 동공에서 오는 자, 요거 C가 붙었던 거, 요거는 파보셀이잖아요. 요 파보셀은 뭘 하느냐 하면 색깔하고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야들이 어느 층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요 층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6번 C가 붙었는 요거는 레프트, 그러니까 1차 시각 피질의 왼쪽 시각 영역을 처리하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C가 안 붙었는 5번하고 3번은 라이트 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5mm 상관을 두고 0.5mm마다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내 왼쪽 내 아니 이쪽 피질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쪽 피질에서 0.5mm 상관으로 1차 피질에서 오른쪽 동공에서 오는 거 왼쪽 동공에서 오는 게 교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은 색깔을 바꿔갖고 5번 외척 설상체 외번하고 5번하고 3번에서 오는 시그널은 요 합쳐져 갖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쪽 베타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베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시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 4번 층이 왜 중요하냐 물으면 형태와 색깔을 시작하는 정보가 처음 들어오는 층이 4C 베타 층이에요. 자, 알파 층은 뭐냐면 운동이요. 무조건 내각에서 알파 붙으면 막 운동이라는 생각은 좋아요. 알파 못한 누른 기억나죠? 네. 됐죠? 자, 빨리. 그럼 이쪽에 요 두 개는 마그네셀이요, 마그네셀. 이쪽 C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감 잡을 때 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가야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C가 붙은 거예요. C가 붙은 이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외척 설상체에 대한 배열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왜 이걸 구분하느냐? 이건 운동으로 간다는 거. 뒤에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2번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2번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운동성을 따라갈게요. 빨리. 요 베타는 운동이 아닙니다. 베타는 시각 중에 형태하고 색깔로 가는 거고 알파가 움직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알파 시그널은 여기로 올라가요. 4B로 가요. 됐죠? 4B로 가갖고 이게 이제 각도로 따라서 이게 이제 뭐 쭉쭉 달라집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요 4B층으로 빠져나와요. 자, 이게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요 전체 그림이 뭐냐면 이 전체가 요걸 꼭 잊으면 안 돼. 이게 V1입니다. V1.
1차 시각 피질이에요. 이 전체 볼락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V1에서 빠져나가 어디 가요? V2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쪽에 V2 피질을 간단히 그려드릴게요. V2 피질은 어떻게 됐나 하면 V2 피질을 쭉 잘라내 갖고 6개 층을 볼 필요도 없어요. V2는 특징이 뭐냐 하면 V2 피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염색을 하면 이쪽에 스트라이프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내과학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뇌 피질의 이 전체 영역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해갖고 특별하게 염색되는 부위가 있으면 셀들이 약간씩 다르니까 특별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태로 염색이 되고 또 하나는 스트라이프이 굉장히 큰 형태로 염색이 되는 이 두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V2에서. V1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V2에서 이 두 스트라이프를 관찰했고 이걸 두껍다, thick 스트라이프라고 하고 이걸 thin 스트라이프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쪽 따로 그려줄게요. 이거 좀 이해하기 그리 간단찮아요. 이쪽 구조에서 내가 이거 다 그려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V1하고 V2가 해당되는 요 슬라이스를 안으로 이렇게 잘라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뒷골에 있잖아요. V1이 이렇게 되고 V2가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잘라내 본다는 거예요. 잘라내면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하면 이게 마카크 원숭이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V1하고 V2가 들어간 형태를 함께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된 요 안이 V1 피질이라 하면 자, 요게 V1이라 하면 그리고 이게 V2로 합시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V1에는 특별한 구조가 발견됐어요. V2에 없는. 염색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 시토크롬 그 단백질이 염색이 되는데 특별하게 염색되는 패턴이 원형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BOLB, 블랍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블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블랍이 궁극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칼라를 처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블랍이. 됐죠? V1에서 일부 칼라를 처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블랍이 아닌 영역들이 있잖아요. 블랍과 블랍 사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인터블랍이라 그래요. 인터 BLOB. 궁극적으로 발견한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이 인터블랍 영역이 우리의 형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세이프. 맞나? SHAP. 갑자기. 이게 형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은 형태, 색깔, 움직임 세 개 모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V1에서 요 두 개 출발하고 V2 구조를 염색했더니 이런 구조가 아니고 스트라이프 구조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라이프이 이런 큰 스트라이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은 스트라이프이 나오고 이런 구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피질에서 어떤 특별한 염색되는 구조가 나오면 완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무슨 기능들이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런 스트라이프 구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봤더니 스트라이프이 큰 스트라이프 있더라는 거예요. 이 큰 스트라이프를 thick이라고 부르셨어요. THICK, thick stripe, STRIPE. 그 다음에 요거 적은 스트라이프, 요걸 thin stripe라고 이름 붙였어요. 일단. 그리고 여수도 이쪽에 이렇게 사이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걸 부르는 이름이 인터스트라이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인터스트라이프.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터발브하고 블랍하고 인터스트라이프 쪽으로 계속 가면 형태가 완성이 돼요. 됐죠? 요거 뒤에 설명됐어요. 요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V2가 봤더니 thin하고 thick 스트라이프 나왔죠. 자, 빨리. 좋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운동이잖아요. 운동에 대한 시각 정보 알파로 갔죠. 어디로? LGN의 요 두 셀이 이름이 뭐냐면 마그너 셀이요. 세포가 달라요. 마그너. 그 다음에 여기에 4개 층이 이쪽 층이 파보요. PARVO. 뭐야? LNG라는 거예요. 이 층은 네트럴 제니쿨레이트 누클레이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됐죠? 됐어요. 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운동성은 어디로 간다 했나 하면 식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처리하는 시각 정보는 이렇게 가서 1로 들어가는 거예요. V2. V1에서 V1에 자, 따라 보세요. V1에 4C 알파에서 4B로 갔다가 4B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V2. 자, 이쪽이 V2입니다. 오케이. 이 V2에 이쪽에 이게 바로 SIC이잖아요. THICK. SIC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로 갔어. 자, 최종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어서 이 정보가 더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MT로 가요. 예,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해서 MT를 내가 특별하게 빼냈잖아요. 운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뱀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무조건 뭐죠? 도망을 간다. 됐죠? 무조건 도망을 가는 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MT를 빨리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먼저,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뱀을 봤든지 뭐 봤으면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4C 베타. 요게 지금 요소 중계받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형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1로 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벌납 구조가 발견됐다 그랬죠. 벌납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려줄게요. 여우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이쪽 세포들의 이제 10만 개 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무지하게 많은 그 세포들의 속에 다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씩 있으니까네.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단백질이 염색이 돼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갖고 이 세포 집단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요게 블랍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블랍이라고 그래요. BLOB. 요게 궁극적으로 색깔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책이 뭐냐면 주파수, 프리퀀시에 센시티브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파수가 뭡니까? 색깔이잖아요. 바로 칼라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들 칼라의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그럼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봤더니 이게 원기둥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으로 이렇게 1번층뿐만 아니라 2, 3번층까지 들어와 있고, 지금 내가 그 논문을 쭉 봤더니 2, 3번층을 넘어서 갖고 지금 그 6번층 이쪽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셀들의 무리가 됐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연구냐 하면요, 이쪽 어렵습니다. 60년부터 연구돼 갖고 아직도 다 안 밝혀졌어요. 놀랍죠.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데도 아직 안 밝혀졌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게 요 한 블락에 신경세포가 10만 개나 있는 거예요. 10만 개 하나당 옆에 붙었는 시냅스가 1만 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10만 곱하기 1만 개 하는 그 인터액션 전체를 차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 세포 하나한테 무슨 당신 본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나는 그냥 흥분하고 있어. 나는 그냥 뭐 이상한 뭐 자극이 들어와서 떨고 있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마. 아마 이 아들이 그럴 거예요. 그냥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아니 몰라. 여기서 떨고 있으니까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은 세포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해보면 밀도가 운명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우주론 할 때부터. 모여서 인터액션이 다양하게 일어났다. 이 한마디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이야기요.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게 여 밑에까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대에서 굉장히 명확해져요. 자,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쪽에 있는 이 블랍 주변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성분 형태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았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블랍과 블랍 사이를 뭐라 그랬어요? 인터블랍이라 그랬죠? 인터블랍이 세이프의 기원이 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이게 이제 인터블랍의 패턴들이 성분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패턴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피제는 성분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고 대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다 해갖고 한 발 물러서가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묘해. 자, 그래서 블랍하고 인터블랍을 구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영역이 인터블랍이에요. 요게 바로 세이프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SHAPE. 그래서 무조건 여기도 인터 스트라입입니다. 인터 스트라이프, 인터 같이 붙이면 돼요. 이제 감 잡았죠? 어디로 갈까요? 이쪽에 2번 영역의 정보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요. 이제 이해됐나요? 이렇게 가요. V2로. 예. 자, 요게 블랍이죠. 블랍으로 가면,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V4로 가요. V4로 가서 블랍에서 왔기 때문에 뭘 만들어주죠? 칼라를 만들어줘요. 여기다 칼라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요 블랍에 있는 건데, 자, 인터블랍.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인터블랍 정보 있죠? 이 인터블랍 정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가요, 일로. 이게 뭐죠? 인터 스트라이브죠? 인터 스트라이브로 가면 이 정보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잘 들었어요? 요렇게 요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예요. 색깔하고 형태는 분리가 안 돼요. 이걸 10년 전부터 강조했어요. 빨간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드시 태극기의 빨간색, 피의 붉은색, 장미꽃의 붉은색, 장미꽃이나 태극기나 피를 빼내고 붉은색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말이 형태는 돼요. 시커멓게 지나갔어. 형태가 없어도 지나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형태하고 색깔은 반드시 붙어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태하고 색깔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요게 뭐냐면 이것도 다시 V4로 가는데 인터스트라이프 정보는 요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거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V4로 가는데 같은 말이죠. V4로 가는데 요거는 세이프라는 거예요. 형태. 대단하죠. 이제 드디어 우리의 형태하고 색깔이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됐죠. MT로 가면 움직임. 자, 적어줄게요. 여기로 가는 거는 궁극적으로 무브먼트, 움직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는 요 두 개 결합되죠. 그러니까 형태하고 색깔이 만들어져 갖고 요걸 이제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 대상으로 가요. 됐어요. 형태 색깔이 만들어졌죠. 됐죠?